코인 왕자입니다. 최근에 제 이제 유튜브 댓글에 뭐 코인 왕자 해가지고 사칭 관련해가지고 상담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닉네임을 사칭해가지고 코인 왕자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뭐 구독자도 줄고 있고 뭐 상태도 요즘 안 좋은데 뭘 사칭을 해.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칭하나? 그러니까 그 사칭한 사람도 좀 생각이 없어. 예. 좀 잘 되는 쪽 가서 해야지, 못하는 쪽에 가서 뭘 해. 상담 들어가서 보니까는 맨 다 허구더구만. 아무튼 주의를 좀 하시고요. 이제 오늘 종가로 좀 보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밀렸어요. 근데 어제 장중에는 2% 넘게 하락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에 가까운 하락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자, 지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장세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앞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추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추세 분석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지점까지 왔습니다. 위태로운 지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추세가 결국에는 깨지게 된다고 했을 때 얘긴데, 추세가 만약 밀리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세로 먼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8월 8일이죠. 이틀 전에 이게 잘 끝났어요. 종가가 어제 종가로. 그리고 어제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오늘 아침 거 종가를 보니까 3100이 깨졌어요. 그쵸? 3100이 살짝 거의 그 정도인데, 그래서 시가 자리를 보니까 시가 자리부터 현 시점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단기 이평이 좀 내려온 상태예요. 단기 이평선이 깨졌고, 그 다음에 추세도 지금 걸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 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그 발표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쨌든 추세에서 망가지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자, 엊그저께 4% 올라갔죠. 얘 추세대로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엔 똑같은 패턴인데, 그렇죠? 올라가는데 제한적이 돼버려요. 결국 요 상단이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 조정이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체 조금 더 올라가 준 것 자체가 코인 시장에 약간 리스크를 좀 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내일 아침 종가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종가의 결과가 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8일 날 하고 8월 7일 날도 체크를 했지만, 지금은 또 완전히 선에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인 시장을 조금 주목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그냥 관망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추세가 꺾인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은 꺾이게 되면은 그 다음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밑단, 일단은 몸통 기준의 추세를 놓고 그어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꼬리 라인으로 추세를 그었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히 본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3,0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70만원 정도. 그 자리까지 방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좀 눌린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눌리냐. 자, 첫 번째, 음봉으로 발생되면서 몸통으로 깨고 내려갔는데 거래는 발생되지 않았다. 거래는 되게 약했다. 문봉으로 깨고 내려갔는데 거래가 터졌다. 자, 요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캔들을 음봉으로 같이 밀기는 했어. 자,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2%든 3%든 1%든 떨어졌다. 자, 그런데 거래가 적다. 자, 그러면은 거래 적은 거는 나중에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거래가 터졌다. 자, 하락할 때 생각보다 이번 최근 거에 비해서 거래가 좀 터졌는데, 하락하면서 터질 경우에는 조금 시간 길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추세를 완전히 깼냐 안 깼냐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분봉에서 놓고 보니까 분봉에서는 어떤 그림을 주고 있어요? 앞전에 분봉상에서의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추세 돌파 나오면서 약간 상승을 줬어요. 자, 근데 뭐냐면 문제는 분봉에서 보니까 하락할 때 물량이 터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시점을 이제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오름세 꺾이고 나서 여기 꺾이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조정 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의 많은 물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던진 물량은 많아요. 중간중간에. 그쵸? 중간중간에 좀 터졌던 게 이때, 그 다음에 이때, 이번에 많이 터졌죠. 3번 터졌습니다. 거래가. 자, 그런데 3번 터졌는데 터진 이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매수 거래량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막 사가지고 밀어 올리는 이런 거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앞전 저항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 3200을 결국에는 맥스까지는 아니지만 3200만 원만 넘어가도 비트코인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맞고 밀렸어요, 어제.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자, 혹시라도 장중에 그러면 붕괴될 수 있는 자리가, 자, 여기 3040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3040이 지금 이제 만약에 계속 저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 꽂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3000 붕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040을 위협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자리인 한 3800 정도, 3900 정도 요 자리가 올 것 같아요. 880에서 900선. 그러면 요 정도 폭이면은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조정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거쳐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윗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방향이 잡히지고 있지 않죠. 결국에는 박스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 있는데 거래는 매도 물량이 나와, 매수 물량은 안 나와. 자, 이게 일단 문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일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내일 혹시 종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종가가 양봉으로 올려서 끝나냐 음봉으로 밀어서 끝나냐를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밀리는 쪽에 힘이 좀 더 셀 수 있다라는 게 단기평이 깨지면서 어제 거래량이 터졌죠. 8월 8일 들어왔던 거래하고 동시 비슷하게 터지면서 물량이 좀 나와준 상태고, 분봉에서도 보니까 매물 출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자. 자, 지금 시장이 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누가 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뉴스 있죠, 뉴스, 코인 뉴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닥이다,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MR로 확인해 보니까 바닥 지표로 봤을 때 바닥 신호가 잡혔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신호가 아니고 단기적인 바닥을 체크할 때 쓰는 건데, 단기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닥을 찍어서 이제 상승장이 온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또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을 막 띄우는 거 보니까 올라와 줄 만큼 올라와 줬어요. 내가 보니까. 네, 저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또 눌리면은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코인 시장은 올라갈 때 좋은 얘기, 떨어질 때 안 좋은 얘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 작년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사이클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조정기를 우리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조정은 받긴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추세대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계에 된 상태고, 혹시라도 만약에 많이 눌리는 장이 온다 그러면은 한 3,800, 2,800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2800. 근데 나는 오히려 빠지면은 더 좋다고 봐요. 이게 빠지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정 받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잘 올라갔던 코인들 있죠. 얘네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승이 돼버렸죠.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잘 갔던 애들이 니어도 잘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간에서 조정을 받고 가는 애랑 안 받고 가는 애랑 달라요. 자, 과거 패턴으로 놓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뭔가 상승이 쭉쭉쭉쭉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그 반대로 꺾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니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자, 플로우도 앞전에 보면 어때요? 연속으로 3개월 상승 후 하락이 돼버렸죠. 전에도 마찬가지죠.
오름세였을 때. 오름세였을 때 이게 너무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종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비트하고 이더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주봉에서 약간 과열 상태에 진입이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하루 이틀 더 막 올라갔다 그래서 3, 4%더 올라갔다 그래서 좋고 나쁠 거 해석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해외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약해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 약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올랐거든요. 해외 그 시장도 이번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올랐어요. 자, 근데 이거 오른 게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시켰다.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올라가다가 빠져야 좀 정상인데 조정받고 또 가. 요런 패턴이에요. 위험한데? 약간 요런 징조죠. 근데 요 위험 징조가 오늘이야, 바로 오늘이고 내일이야, 이게 아니고 곧 터진다라는 거예요. 곧.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해외 거래소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요 정도 왔거든요. 요만큼 남겨두고 있어요.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예요. 아니, 올라온 상태예요. 어느 정도는 80% 이상, 90% 이상 올라온 상태인데, 저기서 만약에 방향이 결국 해봐야 상담 좀 맞고 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뺄 거냐, 요 차이가 좀 발생되는데, 그냥 조정 받는 게 나아요. 지금 자리에서. 어제 그 해외 거래소도 보면은 비트코인 막 3%씩 빠졌어요. 이더리움 4.7%씩 빠졌고,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빠졌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먼저 움직여주고 있어요. 세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거래소는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라가도 좋다 이거예요. 올라가도 떨어져도 좋은데 가능하면 좀 눌렸다 가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중간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가 이제 마지막 체크 자리로 좀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8월 11일이니까 그죠? 수요일, 목요일이네요, 내일이. 자, 그래서 이제 내일자로 확인했을 때 최종 점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자, 여기 3200 돌파가 만약에 잡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발표도 잘 나왔고, 뭐 크게 뭐 코인 시장에 데미지가 없었네 해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여길 넘어가게 되면은 막바지 상승이 될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도 뚫어도 막바지 상승. 차라리 내렸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서 좀 길게 천천히 가주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잡혀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자. 지금 무리하게 뭐 할 거 없어요. 뭐 무리하게 단타 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이번에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헌트도 그냥 단타 치고 빠졌습니다. 그냥 단타 치고 빠졌고 또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코인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아직 거의 5% 이상 수익을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어제 좀 눌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지금 바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애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바닥자리. 자,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플로우도 좀 해당이 됐습니다. 플로우. 바닥 탈출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보면은 내가 가진 코인들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해봐야 요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얘는 이만큼 가버렸네. 그죠? 그럼 이렇게 간 거는 얘는 뭐예요?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코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가 업비트에서 요런 자리가 있어요. 혹은 요런 자리도 못 미치는 코인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들을 조금 수색을 좀 하자, 탐색을 하자. 시장이 밀리면 나는 뭘 좀 주워 담아 볼까, 요거를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내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내일까지만 본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는 확실히 잡힌다고 봐요, 내일. 그래서 내일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락이야, 아니야, 요거를 좀 확실하게 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더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봉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조금 쏟아진 상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능한 관망 상태로 좀 가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